이번 영상에서는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셀프 지식산업센터 입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제가 다른 본업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일일이 대응을 해드리고 있긴 한데, 사실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하루가 아쉬운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바로 내일이 계약인데 계약을 할까요 말까요? 그렇다고 제가 급하게 대충 말씀드릴 수도 없고 본업을 제쳐두고 분석해 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쉽게 혼자서도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제가 지식산업센터 분석 의뢰를 받으면 사용하는 분석 기법,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우선은 본인이 직접 적용해서 사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시간을 좀 절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고, 또 각자 관심 있으신 지식산업센터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다양한 양질의 분석 결과물들을 함께 공유를 해주신다면 지식산업센터 투자시장에서도 옥석이 투명하게 가려지는 데 있어서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이런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서 더 좋은 분석 기법들이 여기저기서 더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주로 입지 분석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드릴 거고요. 이미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선택을 하셨다면 좋은 호실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위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식산업센터 임대 잘 나가는 호실은 따로 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식산업센터 입지 분석에 대해서 중요도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식산업센터의 위치, 바로 강남과의 접근성입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식산업센터의 계급, 급수, 혹은 체급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건물 내부 평면 구성이 아무리 좋고 건물 내부가 아무리 최첨단으로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위치가 좋지 않거나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아서 출퇴근이 용이하지 않다라면 절대 임대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건물 내부의 호실들에 대해서는 대안들이 많습니다. 한 건물 안에 원하는 호실과 비슷한 여건의 호실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은 거죠. 하지만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는 위치, 즉 입지 자체는 옮길 수가 없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있는 곳을 선택하느냐가 지식산업센터를 고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치는 입지를 말하는 것이고 결국 강남과의 접근성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비즈니스 메카는 일자리가 가장 많은 강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식산업센터 분양 홍보관에서는 이러한 강남과의 접근성을 가장 중요한 홍보 요소로 칩니다. 그리고 강남 접근성으로 거리에 따라 평당 분양가 급수가 매겨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권역은 평당 최소 1,000만 원 이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강남에서 30분 내에 도달 가능한 수도권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는 800에서 900만 원대 평당 분양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30분에서 1시간대에 있는 수도권 지식산업센터는 700에서 800만 원대, 강남에서 1시간 30분대에 있는 수도권 지식산업센터는 600에서 700만 원대, 그 외 지방의 경우에도 요즘은 평당 600만 원대 이하의 지식산업센터를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지식산업센터 평당 분양가가 상당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특히 본인이 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선택을 하시되 강남과의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평당 분양가가 적정가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분양하고 있는 모 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강남과의 거리가 1시간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분양가가 거의 800만 원대에 육박하는 지식산업센터도 있습니다. 주변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소재로 인해서 평당 분양가가 높아진 경우인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산업단지 호재보다는 강남과의 접근성을 더 우선순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그 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의 평당 분양가 800만 원이 경쟁력 있는 분양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이나 LG, SK와 같은 대규모 산업 캠퍼스 인근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인 경우에는 분명 호재는 맞습니다. 사실 실수요 측면에서는 분명히 충족이 될 것이지만, 즉
임대 수요는 분명히 있겠지만 임대료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추후 재산가치 상승, 시세 차익 측면에서 생각보다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상품 가치, 즉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강남 그리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가장 우선해서 보아야 할 고려 요소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평당 분양가의 앞에 세 자리 숫자는 강남과의 접근성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거기에서 주변의 특수한 여건, 지하철이라든지 대기업의 산업단지라든지 업무단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뒤에 둘째 자리 수가 결정이 되고 평당 종합가격이 매겨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선 개개인의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강남과 최대한 가까운 곳의 지식산업센터를 선정을 하시고 물건지를 선정하셨다면 내 물건지와 강남 사이에 있는 조금 더 비싼 지식산업센터의 평당 분양가와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내 물건지와 강남보다 조금 더 먼 거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평당가도 함께 분석을 해보시는 거죠. 그럼 평당 가격의 적정성이 나올 겁니다. 가격이 적정하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고 너무 비싸다라고 보여지면 왜 비싼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대부분 분명 비싼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비싼 이유가 어떤 호재 때문인지 분명히 살펴보시고 그만한 평당가가 조성될 만한 호재인지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중교통 여건인데요. 지식산업센터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죠. 하나는 역세권 지식산업센터냐, 비역세권 지식산업센터냐. 교통 여건을 따질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물류와 대중교통 여건인데요. 물류는 제품의 하역을 위한 것이고 대중교통은 지식산업센터 기업 내에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교통 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변의 고속도로 IC까지의 접근성을 홍보 요소로 말하는 곳이 많은데요. 고속도로의 접근성과 직원들의 출퇴근 편리성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산업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출퇴근은 대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지하철이라든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 분양 면적이 40에서 60평 사이다 라고 한다면 전용 면적이 20평 내지 30평 정도 되겠죠. 상비실과 회의실 그리고 내부 복도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50% 정도 면적을 실제 직원이 사용하는 면적이라고 한다면 약 10에서 15평 정도가 나올 거고요. 물론 제조시설이 있다면 더 면적이 줄어들겠죠. 한 평당 한 명이 근무한다라고 계산을 하면 직원 수는 적게는 15명, 많게는 그 이상이 되겠죠. 지식산업센터 주차 계획은 대수를 법정 대수에 딱 맞추지 않고 보통은 법정 대수의 120%까지 여유 공간을 줘서 계획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용 면적 20평 정도의 지식산업센터 한 개 호실에는 1개에서 2개 정도의 주차 구획밖에 할당해 주지 않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기업체의 대표만 차량을 끌고 올 수 있고 그 외에 직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주차비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중소기업의 경우 대중교통 인프라는 인력 확보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곳은 입주가 상당히 꺼려질 수밖에 없는 물건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은 지식산업센터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고요. 준공 후 곧바로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이 없으면 상당 기간 공실 리스크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만약 주변에 지하철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오케이는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되는데요. 지하철은 반드시 역세권 위치에 입지를 가져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있어서 지하철을 통한 도보 접근이 용이한, 즉 지하철 역세권의 기준은 성인 남자 기준 도보로 5분 거리 이내입니다. 너무 짧은 거 아닌가? 그래도 10분 이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직접 걸어보세요. 도보로 10분이라는 거리가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도 맑고 쾌적한 날인 경우에는 10분 정도 걸으면 산책하는 기분으로 걸을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씨가 기온이 영하 20도 정도로 아주 추운 날인 경우에는 10분 정도 외부에서 걷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곤욕일 수 있어요. 최근 지하철 역세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들 중에서는 실제로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를 찍어보면 도보로 15분 이상 거리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 정도면 실제로 버스로 이동을 고려해야 할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지하철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죠. 지도상으로 반드시 거리를 직접 찍어보시고 현장에 가셔서도 직접 거리를 걸어보시고 시간을 추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맑은 날 그리고 기후 악조건인 날 도합 왕복으로 5번 이상을 꼭 걸어보고 시간을 직접 측정을 해봅니다. 중요한 건 사장님 입장이 아니라 고용된 직원들 입장에서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하철 역세권의 기준은 도보로 5분 거리가 맞습니다. 물론 나는 인건비 때문에 직원들을 뽑지 않고 혼자 근무할 거야 라고 하시는 사장님들 중에서 걷는 거 무지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10분, 15분, 30분이라도 저는 상관없겠죠. 문제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아직은 지하철이 없지만 계획이 확정되었거나 착공이 진행이 되어서 예상 개통 연수와 월수가 이미 나온 경우 임대를 줄 목적이 아니라면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고려해서 꼭 현재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투자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서브 사무실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쓰고 있는데요. 임대가 아닌 실사용 목적으로 매수를 했고 집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 또 추후 근처에 지하철이 들어올 계획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단 반드시 한 가지 고려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지하철역 개통 시점은 반드시 90% 이상은 지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맨 처음 매수한 지식산업센터인 경우에는 올 3월 달에 지하철이 개통된다라고 얘기가 되어 왔는데 실제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6월 달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6월도 개통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계획보다 3개월 이상 개통이 연기가 된 거죠. 개통이 늦어지게 되면 임대 계약이 그만큼 늦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요소, 즉 지식산업센터의 위치, 강남과의 접근성과 그리고 지하철역 역세권 인지의 여부, 이 두 가지가 전체 분석 중요도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우수하다면 평당 분양가가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투자 가치가 있고 임대를 돌리더라도 공실 리스크가 비교적 적어서 큰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비교적 안정적 수익을 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대중교통 요건 중에서 고속열차, 즉 KTX나 SRT, GTX 같은 교통편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식산업센터 홍보 자료 중에서 KTX나 SRT 같은 고속열차를 대중교통 요건 인프라라고 보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산업센터 내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스타트업 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일 텐데 과연 직원들이 고속전철까지 이용해가면서 출퇴근을 할 것인가? 보수가 굉장히 높거나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비싼 교통비를 지급해서라도 먼 거리지만 꼭 다녀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단한 기업이라면 가능한 얘기지만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소규모 기업에게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KTX와 SRT 혹은 GTX와 같은 고속열차를 지하철과 동일한 교통수단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주변 호재에 대한 체크사항입니다. 인근에 대기업 사업 혹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가, 땡땡전자 바로 문 앞 지식산업센터, 이런 문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누가 들어도 호재죠. 땡땡그룹이면 국내 최대 기업인데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임대 수요는 줄줄이 보증 수표겠지? 좀 비싸도 분양을 받을까? 물론 당연히 호재이고 임대 수요도 높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미 조성된 지 오래된 산업단지 근처에 새롭게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인 경우에는 꼭 사전 체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산업단지의 협력사들은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 지어지는 건물은 평당가가
오래된 건물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입주해 있는 협력사들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신축 지식산업센터로 옮겨올 정도의 그런 메리트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요즘 새롭게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인 경우에는 상품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입주 기업들을 위한 최첨단 인프라 시설, 예를 들면 최첨단 통신망이라든지 보안 시스템, 그리고 편의를 위한 공용 회의실, 또 직원들의 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아이돌봄 센터, 이러한 서비스 공간들이 결부된 상품성이 상당히 높은 지식산업센터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러한 요소들이 과연 기존의 인근 업체들이 추가적인 임대료까지 부담하면서 이동할 만큼의 탐낼 만한 요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지인이 있다면 입주 의향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새로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 클러스터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그러한 수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고요. 또 혹시라도 평당가가 저렴해서 임대료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면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변 임대 시세와 신축 물건의 평당 가격에 따른 예상 임대료를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는 지식산업센터 클러스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통 신도시 계획을 할 때 도시의 자족 기능을 위해, 즉 배드타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체 경제활동과 생산활동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획한 곳이 자족부지인데요. 지식산업센터는 이런 자족부지 위에 세워지고 대부분 단독부지가 아닌 몇 개의 자족부지가 묶여진 벨트 형태의 계획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벨트 형태로 계획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기업체들이 군락, 즉 클러스터 형태로 형성이 될 경우에 단독으로 있을 때보다도 훨씬 시너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중규모의 게임 회사가 있다면 그 게임 회사의 협력사들이 있을 텐데 가급적 위치가 가까운 클러스터 내에 있으면 여러모로 협업하기 유리하겠죠. 또 건축사무소를 예로 든다면 건축사무소에도 건축구조, 기계, 전기, 소방 등 많은 협력사들이 있는데 이러한 협력업체들이 주변에 가까이 모여 있으면 회의를 위한 이동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을 겁니다. 가끔 지식산업센터 분석을 하다 보면 나 홀로 지식산업센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신도시 자족부지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구도심의 준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지어지는 경우인데 이런 지식산업센터들은 주변에 비슷한 기능을 하는 산업단지나 기타 업무지구 클러스터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추후 입주 시 관계사와 거리상 협업 측면에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입주를 상대적으로 꺼리는 물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변 고속도로 RC까지의 도달 거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드라이브인 형태의 지식산업센터인 경우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예전부터 도는 경부선을 따라 흐른다라는 말이 있었죠. 지금은 많은 다양한 고속도로들이 개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경부선이 아니더라도 서울까지의 접근성이 용이한 고속도로 혹은 간선도로 근처라면 상관없습니다. 이런 물류이동을 위한 간선도로 혹은 고속도로 RC까지의 접근성이 좋으면 당연히 지식산업센터의 가치는 상승한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한 가지 꼭 짚어봐야 할 점은 지도상의 RC까지의 거리만 체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건데요. 실제로 건물에서 RC까지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RC가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차가 나와서 그 RC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우회를 하고 신호를 거쳐서 긴 루트를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걸 체크해보기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예상되는 최종 목표 위치를 직접 찍어보시고 그 RC까지 차량이 실제로 어떤 경로로 이동을 하는지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체크를 해보면 그 RC를 이동하지 않고 오히려 국도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 것이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경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RC는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홍보 리플렛에 나오는 고속도로 접근성을 100% 신뢰하지 마시고 그 고속도로가 정말 이용 가능한 인프라인지 꼭 직접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번째는 지식산업센터 주변의 도로 여건입니다.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는 사실 특화 요소이기 때문에 분명 장점이 있는 물건입니다. 차량이 사무실 바로 앞까지 접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역이 굉장히 유리하죠. 제조업 측면에서 기능적으로 상당한 편리성과 메리트를 제공합니다. 대신에 차량 유동량이 많아서 소음이나 진동, 교통 정체 등 근로자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근무 여건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화물 차량 유동량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 도로 여건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화물차가 많이 드나드는데 건물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의 도로가 2차선이라면 상당한 교통잼이 발생할 수 있고요. 혹은 거의 그럴 일은 없지만 지식산업센터가 구도심 내 필지에 지어지는 경우 지식산업센터에서 나온 차량이 복잡한 구도심의 도로체계를 한참을 빠져나가서 간선도로까지 도달이 가능하다면 이 또한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보통 2차선 도로라고 하더라도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이 한두 대라도 있으면 실제로 순식간에 1차선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무리 주차 단속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상시 정체구역이 될 것이고 입주 기업체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지식산업센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주변 도로는 가감 차선을 포함해서 최소 3, 4차선 이상 되는 도로 인프라가 되어 있는지, 또 간선도로 혹은 고속도로까지 도달되는 데까지 도로 체계가 심플하게 연결이 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7번째는 주변에 강이나 호수 혹은 대규모 녹지 공간에 자연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최근 기업체 입사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역시 임금 조건과 회사의 인지도죠. 그렇기도 하지만 회사의 복지나 주변 환경 여건, 즉 회사의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때 이용할 수 있는 주변에 좋은 자연 여건이라든지 휴식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내의 환경 여건도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주변 환경 여건까지도 생각을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또 기존의 복잡한 업무 지구에서는 도시구조상 가지지 못했던 여유 공간이나 환경적 경관 요소들을 신축 지식산업센터에서는 가질 수 있다는 점, 새로운 메리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자연적 요소들이 사무실 내에서 외부를 바라봤을 때 편안하게 조망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아무래도 답답한 도시뷰보다는 강이나 호수 등 물이 보이거나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차분한 녹지뷰가 확보가 된다면 상당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 조망 요소는 추후 전매 시 프리미엄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임대료를 높이는 협상 요소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분양 홍보관에서 제공하는 주변 조망이나 자연적인 요소는 다소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사이트 답사를 하시고 실제 내가 분양받거나 매수할 호실에서 분양업체에서 강조하는 메리트 조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꼭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분양 홍보지에는 바로 앞에 강이 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실제 가보니 강까지의 거리가 1km가 넘어서 강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든지, 홍보지에는 거의 표시조차 되어 있지 않던 작은 언덕이 실제로는 건물 앞을 모조리 가리는 커다란 야산이라든지, 겨울철에 봤을 때는 앞에 나무가 앙상해서 훤히 뚫려 있었지만 여름철이 되어서 잎사귀가 무성해지니까 실제로는 뷰가 다 가린다라든지,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서 어떤 리스크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충분히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8번째는 건설사 브랜드 파워입니다. 아파트에도 브랜드 파워가 있죠.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용도의 건물이 나온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제법 많은 물량의 지식산업센터를 지어낸 일군 건설사의 경우에는 충분히 브랜드 파워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지식산업센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설계사의 능력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 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평준화되는 것이 사실이고,
유명 설계사의 참여가 분양 홍보 요소로는 그다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기술력은 계속적으로 진화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가 그 이전에 지어진 지식산업센터보다는 훨씬 더 기술적으로 점차 진보하고 더 좋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식산업센터의 상품성을 좌우하는 것은 실제로 그 건물을 지어낸 건설사의 시공 퀄리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지어본 시공사가 높은 품질을 보장합니다. 그만큼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본 데서 비롯된 경험으로 인해서 하자 요인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많은 지식산업센터를 지어본 실적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가 시공 퀄리티도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비교적 탄탄하고 인지도가 높은 건설사에서 참여를 했다고 하면 시공 입찰 전에 이 지식산업센터의 위치라면 분양이 잘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사전 분석을 했다는 건데, 왜냐하면 나중에 입지 조건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본인들의 브랜드에도 상당 부분 타격을 입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건설사가 지은 지식산업센터라면 입지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 퀄리티 그리고 입지에 대한 사전 검증 차원에서 많은 지식산업센터 시공 실적을 보유한 건설사 브랜드는 상당히 중요한 메리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본인의 거주지와의 거리입니다. 예전에 김포 쪽에 지식산업센터 홍보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투자 측면에서도 그리 좋은 물건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보다도 지금 거주지에서 가보려면 거의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먼 거리에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였죠. 매일 물건지가 내 현재 거주지와 멀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은, 첫째, 처음 매입을 위한 사이트 분석과 주변 여건 분석 시에도 가까운 곳보다 상대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점. 둘째로 매입 후의 관리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횟수의 방문이 필요한데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거나 투자 업무 진행을 할 때 상당한 제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초기 분양받고 임대차 계약을 할 때까지 정말 많은 횟수의 물건지 방문이 필요합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세무서도 자주 다녀야 하고, 더군다나 임대가 잘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도 상시로 둘러봐야 하고요. 관리 포인트가 멀다는 점은 지속적인 투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거리가 멀어도 누가 봐도 너무나 좋은 물건이라고 한다면 계약을 해야겠죠.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출 연장이나 임대 관련 협의, 세금 관리, 또 하자 처리, 관리비 등 이슈가 생길 때마다 반차든 휴가든 쓰고 물건지를 방문해야 되는데, 집이나 회사에서 거리가 너무 먼 곳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게 되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매수했던 물건의 매도인께서도 물건지를 한번 방문하려고 하면 왕복 거리가 3시간씩 걸리다 보니까 관리상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매도를 결정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따라서 가급적 관리 포인트가 가까운 곳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 9가지 사항에 덧붙여서 10번째, 11번째 또 그 이상의 체크 포인트를 만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체크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방법을 꼭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사이트를 10번 이상 둘러보시는데 맑은 날, 비 오는 날, 평일, 휴일, 그리고 새벽, 낮, 밤, 바람이 불지 않는 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주변을 반드시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차로도 방문해 보시고 또 대중교통으로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다양한 리스크 요소들이 발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분석 의뢰를 주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아무리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라고 말씀드린다 한들 저는 지식산업센터를 전업으로 다루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문의 주시는 모든 지식산업센터를 제가 발품을 팔아서 돌아다녀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 보이는 포인트 요소들을 짚어서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요소들, 공개된 데이터 외에 현장에 방문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 따로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본인들께서 반드시 좋은 물건을 찾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주변을 샅샅이 보시고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몇 천만 원짜리 차를 사실 때는 밤낮으로 찾아보고 비교를 하고 검증을 하시면서 몇억 원짜리 부동산을 살 때는 유독 지인들 말만 믿고 묻지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생각의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시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이곳에 입주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1년 동안 생활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을 하는 겁니다. 지하철에 나와서 사무실까지 이동을 하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해가 어디서부터 떠서 어디를 지나서 저쪽으로 지겠구나, 또 낮에는 사무실 이쪽 부분이 덥겠구나, 휴식 시간에 나가서 담배를 태우려면 어디로 가야 하고 산책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고 잠시 밖을 내다봤을 때 무엇이 보일 것인지, 우리 회사 협력사들의 위치는 어디가 될 것이며 내가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갈 것이고, 또 만약 그쪽과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우리 사무실로 온다면 어떻게 올 것인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소음원이 될 만한 요소는 없는지, 우리 건물 옆에 나대지에 새로운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지고 있으니 입주 초기에는 공사 진동이 있겠구나, 또 비산먼지가 많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건물이 빨리 더러워지겠구나. 실제로 지식산업센터 클러스터 내에서 내 건물이 지어지는 시점과 순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옆에 하천이 있는데 여름철 최고 수위가 어느 정도 될까? 지하층의 배수는 잘 될까? 범람의 위기는 없을까? 주변에 점심 식사를 할 곳은 충분히 있을까? 저녁에 퇴근을 할 때 집에 가기 전에 장 볼 곳이 어디인가 있는가? 등등 계속 생각을 해보면 끝없이 분석할 거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혼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요, 자기만의 분석 노하우가 계속 생기고요. 그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계속 쌓아가다 보면 전국 어디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석을 하더라도 투자 가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실 겁니다. 분명 신뢰할 만한 부동산 파트너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라고 해서 맹신은 금물입니다.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면 꼭 지식산업센터가 아닌 다른 부동산 투자를 하시더라도 부동산 자체를 바라보는 심미안이 분명 생기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